외화 부족, 물가 폭등 등으로 경제난을 겪으며 최근 위기에 빠진 국가가 있습니다. 남아시아의 섬나라 스리랑카인데요. 스리랑카의 국가부도 사태에 대해 코리아랩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인도양의 국제무역 요충지로 주목받으며 고성장을 구가했던 스리랑카 경제가 국가부도 위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올해 4월 대외부채 상환을 일시 유예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5월 18일 공식적으로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5월 등판한 라닐 위크레메싱께 신임 총리는 지난달 자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다고 시인했고 실제 디폴트 후 2달이 지나도록 실물 경제는 악화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량과 연료를 수입할 외화가 떨어지면서 밥을 거르는 처지가 된 스리랑카 국민은 결국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위크레메싱께 총리를 권좌해서 몰아냈습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510억 달러 규모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250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고 올해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지급해야 할 이자가 70억 달러가량이지만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통화 가치가 80% 넘게 떨어지면서 환율은 1달러당 360 스리랑카 루피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뜩이나 통제 불능 상태였던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스리랑카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식료품 물가는 전년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스리랑카 재무부는 자국의 외화 보유고가 2,5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현지 언론은 휘발유와 우유, 식용유, 휴지 등 생필품조차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경제는 최근 수년간 계속 악화해왔습니다. 특히 해외로 나간 자국민의 본국 송금과 섬유산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돈줄인 관광산업의 붕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 콜롬보 시내 성당과 호텔 등 전국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자살폭탄이 터져 2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부활절 테러로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이듬해부터 이어진 팬데믹으로 스리랑카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당했습니다. 스리랑카 관광산업은 2018년 44억 달러 규모로 국내 총생산의 5.6%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6억 달러에 그치면서 GDP에서 비중이 0.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라자팍사 대통령이 2019년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밀어붙이는 등 재정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국가재정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작년 4월 유기농법을 도입하겠다며 화학비료 등의 수입을 금지해 농업 생산성이 줄었고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가 커진 것도 스리랑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협력해 항구와 공항 건설, 도로망 확장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차관을 도입한 것이 이른바 부채의 덫 2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국가 경제전략으로 주국의 패권주의적 대외국책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부정적 여론에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스리랑카 정부의 대외부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스리랑카 부채 문제의 근원이란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의 채무 상환 유예 및 탕감 요청에 중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중 정서마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민생고의 분노에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정치권의 부정부패 역시 경제 악화를 심화시켰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의 아니트 무케르지 정책연구원은 스리랑카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의 도움을 받으려면 지원된 자금이 잘못 관리되지 않도록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인도, 중국 등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끌어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40억 달러의 여신 확보 지원을 받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위크레메싱께 총리는 의회에서 인도가 계속해서 스리랑카를 떠받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스리랑카는 IMF 위 구제금융 지원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지만 이마저도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밖에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이 수억 달러가량을 스리랑카에 지원했고 유엔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촉구했지만 스리랑카의 국가부도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고타바야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겠다며 13일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스리랑카 정계 안팎에서는 고타바야 대통령이 헌법상 면책특권을 갖고 있을 때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시간을 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임을 약속한 이날 대통령의 공식 사직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헌법에 따라 라닐 위크레메싱께 총리를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고타바야 대통령은 공군기를 이용해 몰디브 수도 말레로 이동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스리랑카 현지 언론은 몰디브에 도착한 고타바야 대통령이 한국으로 이동해 망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나라의 정치적 망명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의 한국 망명은 이미 정보기관에서 예견하고 있던 사안인데요. 그 근거를 한국과 스리랑카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와 대한민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역사적인 불교 관계는 서기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대에 와서는 1977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분야 등에 있어서 양자관계의 꾸준한 확대가 있어 왔습니다. 2015년 스리랑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과 라닐 위크레메싱해 국무총리의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스리랑카는 특히 정치, 경제적 분야에서 한국과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은 스리랑카의 중요한 투자국입니다. 스리랑카에 기반을 둔 70개가 넘는 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투자는 스리랑카에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메가폴리스와 과학 및 기술도시, 항공도시의 종합계획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가부도로 IMF 사태를 맞이하여 이를 단기간에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대한민국과 통합정부를 구상 중이며 이 통합정부는 스리랑카의 민주적인 기관, 정부 구조, 법치를 강화하고 모든 커뮤니티 간 화합을 성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리랑카의 노력들을 계속해서 지지해 줄 것입니다.